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정치적 음모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신사무옥인데요. 아니, 어떻게 평범한 책 한 권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피의 칼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1521년 누군가의 장례식에 와서 슬픔을 나눈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냥 평범한 명단, 바로 이 조객록이 역적의 명단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피로 물든 고변의 순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신사목, 말 그대로 신사년에 일어난 무고로 인한 옥사라는 뜻인데요. 안처겸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지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다는 거짓 고발에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여기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고, 즉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 하나의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위 관료였던 안당,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안처겸과 안처근의 이름이 보이죠. 아버지와 아들 둘, 이 삼부자가 한나란 씨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뜻을 같이 했던 수많은 선비들까지. 말 그대로 한 집안과 하나의 정치 세력이 그냥 뿌리채 뽑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이렇게 차가운 역사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뿌리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실 신사모록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이전에 있었던 거대한 정치 숙청에 끝나지 않은 여진 같은 거였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2년 전 1519년에 벌어진 기묘사화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조선의 정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때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의 훈구파는 이미 권력을 꽉 쥐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심정관 남곤이 그 중심 인물이었죠. 반면에 오른쪽의 살인파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기묘사화는 바로 이 훈구파가 살인파를 숙청한 사건이었고 신사모옥의 희생자인 안당도 이때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린 거죠. 기묘사화에서 패배한 살인 세력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밑에서 아주 은밀한 반격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억울하게 쫓겨난 안당의 아들 안처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고 부패한 훈구 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지들을 모아 심정과 남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아주 분명했어요. 심정과 남곤 같은 간신배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려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들에게 이건 역모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정의로운 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맙니다. 바로 한 권의 조객록 때문에요. 바로 그 무렵, 이 계획의 중심 인물이었던 안처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의 동지들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모여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건넸겠죠. 그리고 모든 장례식이 그렇듯이 조문을 온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조객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속에 평범해 보이는 책, 이때까지만 해도 이 책이 곧 끔찍한 피바람의 증거가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죠. 거사를 함께 꾸몄던 동료, 송사련.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든 동료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송사련이 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악랄했어요. 그는 장례식에 조객록을 들고 가서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심정과 남곤을 제거하려 했던 역모의 주동자들이라고 고발해버린 겁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순간에 반역자의 명단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이 거짓 고발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1521년 옥사 이후에 배신자 송사련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무려 30년 넘게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더뎠지만 결국 찾아왔어요. 45년이 지난 1566년 안당의 손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소를 올린 끝에 마침내 할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모든 혐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모옥은 다른 사화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평가됩니다. 물론 훈구와 사림의 이념 대립이 배경에 있긴 했지만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신념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이건 순전히 개인의 출세를 위한 거짓 고발과 치밀한 음모로 정적을 제거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정치 공작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 거죠. 송사련은 30년간의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역사에는 배신자로 기록됐습니다. 안당 일가는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45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죠. 신사모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권력과 영원한 역사 속의 평가.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권의 책에 담긴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